5.18 특별에 대한 모두 발언이 다음 영상을 자유통일당 더 고영일 큰 힘이 대표님께서 됩니다.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호국단과 북권 그리고 자유통일당 광주시당이 5.18의 이 중심지였던 광주에 와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역사 왜곡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많은 광주의 애국 국민들 그리고 이 시민단체와 우리 광주시당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 왜 여기 왔습니까? 5.18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 조항을 문재인 정부 말기 2021년 1월달 제8조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을 한 내용 외의 사실을 얘기하면 무지막지하게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지하 징역 벌금형에 처하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그 법률의 이름은 아까 우리 유승수 변호사는 얘기했지만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입을 가로막고 있는 법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기하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특별법 당장 폐지하라! 더욱이 아까 오상종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5.18 유공자는 인후 보증인 단 3명만 가서 보증만 하면 5.18 유공자가 됩니까? 광주의 시민 중에 단 5,000명만이 그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조국이 딸내미 초민처럼 모든 공무원 시험에 10점이라는 혜택을 받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유공자라면 왜 그 명단을 공개를 못합니까? 맞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들이 쥐구멍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유공자라면서 유공자들은 자랑스럽게 대문 앞에 5.18 유공자 집이라고 왜 못합니까? 맞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은 대문 앞에 옛날 다 달아줬습니다. 맞습니다. 유경 3년 유공자들 다 달아줬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왜 그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제대로 된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18에 대한 역사의 규명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난 시대 두 세대가 이 역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최근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이가 물러나지도 않았고 아직 버젓이 살아있는데 뭔데 다큐멘터리 작성합니까? 문재인에 대한 역사평가도 지금 할 수 없는 것처럼 5.18에 대한 역사평가도 지금 양쪽 진영이 확연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자유우파 세력과 종북 주사파 세력들 사이에
5.18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다른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얘기한 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18에 대한 역사는 역사가들이 하는 건데 역사가들이 토론회, 기자회견, 어떤 장소에 그리고 이런 집회와 연설에 대해서도 5.18에 대해서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늘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과 김기수 변호사님이 피의자로 그것도 광주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소지로 이관해달라 여러 번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죄지라고 여기에서 해야 한다고요? 뭔 개같은 소리 하십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기관이 개같은 소리만 합니까? 주소지로 보내면 되잖아. 주소지로. 맞습니다. 누군 주소지로 보내고 힘이 없으면 여기 와서 조사받아야 되냐? 경찰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검찰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디에서 조사하든 그 사람만 조사하면 그만이니 물증을 찾으면 모든 게 다 공개돼 있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광주에서 조사한다고 서울에서 조사한다고 사실이 달라집니까?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진상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하는 그 진상 같은 사실만 사실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5.18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규명해야 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국 역사는 맑아지게 될 것이고 거짓은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시간에는 오상종 대한호국당 대표 유승수 변호사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정말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많은 결정이나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광주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정말로 순수하게 5.18 사태에 대해서 나는 폭동이라고 본다거나 나는 그게 바로 시민군의 폭동이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무기고 습격 사건이 본질이라고 본다거나 아니면 시민군이 탈취한 그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허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 흔들림 없는 팩트로 만약에 굳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단 한 가지 요구를 명쾌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직도 5.18 사실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국가 세금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허위 사실이다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면서 욕하는 시민들도 와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럴 걸 우리는 다 예상하고 왔지. 자, 5.18에 대한 허위 사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5.18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우러러 찬양하고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에 불과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지 마. 이 법리적인 문제를 광주지검은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의 청년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 2명의 청년은 5.18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광주지검은 이 발언이나 이 언급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 전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광주로 출석을 해라라는 불법 수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 수사 일삼는 광주지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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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 시도하는 광주지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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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후 2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저희 마음이죠. 수석하는 거. 자, 이 불법 수사 우리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이 2명의 청년을 광주로 불렀겠습니까? 자, 여러분 4.3 사태에 대해서 4.3 희생자 만든다고 해서 제주지방법원에 특별 관할을 만들어두고 제주지방법원에서 도장을 팡팡팡 찍어내가면서 4.3 희생자를 계속해서 국가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일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광주의 특별한 관할을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법은 어디서 초래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에서 유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법률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화가 가로막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즉각 폐지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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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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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절차마다 마땅하고 불법적인 입법권 남용에 불과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를 즉각 폐지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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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조사받는 청년 한진상 청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우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통우파 TV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가지고 이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2년 전에 거기서 이 현대사 바로 알기를 통해 5.18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5.18을 갖다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반란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 재작년 3월달이었는데 그 두 달 뒤에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그 광주시청으로부터 제가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해 9월달에 제가 그 광주경찰청을 불려와가지고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왔었어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12월에 바로 그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제명이 뭐냐면은 5.18 특별법 위반인데 5.18 특별법 제8조 일명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죠.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 반란이나 폭동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뭐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완전 중범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접촉이 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송치된 사건이 검찰로 이제 검찰 조사를 이렇게 왔는데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인천 살기 때문에 광주는 멀어가지고 원래 뭐 범죄자여도 이거 집순치에서 받는 게 원칙인데요. 이거를 이송 신청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장인인데 하루 휴가를 내고 이렇게 투정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2년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 경찰관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경찰 신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관이 5.18은 법으로 민주화로 정해졌는데 왜 당신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 끝까지 민주화라고 인정을 안 했고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그 또 경찰관이 또 물어봤어요. 5.18은 민주화운동입니까? 폭동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끝까지 민주화운동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제 사상에 대한 건 변화가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뭐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여러 자유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민 개개인은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6.25 전쟁을 뭐제 북침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듯이 그리고 뭐 천안함을 뭐 자작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듯이 5.18을 갖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든 뭐 반란폭동이라고 하든 그거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다고 그거를 국민 그 시민들한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중국과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나 있을 법한 일이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을 욕하면 잡혀가고 북한에서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가듯이 5.18에서 뭐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잡아가는 건 이거는 명백히 위헌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뭐 현대사 세미나로 참여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다짐을 했는데요. 이 5.18 특별법, 일명 5.18 역사회복 철법은 명백히 위헌이므로 저는 뭐 검찰 조사가 됐든 아니면 이후에 뭐 진행이 돼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 나오더라도 저는 뭐 위헌 제청이나 위헌 소송 등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해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18 특별법이라는 거는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법을 폐지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그 뭐 명예 회복도 되고 나쁜 사람 오히려 진짜 나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5.18 왜곡처벌법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또 국회에서 4.3 처벌법이라는 걸 제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좌파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사건들을 갖다가 모든 역사에다가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자신들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그 법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을 말하는 뭐 자기네들한테 반대 의견을 말하는 그래서 뭐 4.3을 갖다가 폭동 반란이라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한다고 5.18 왜곡 처벌법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5.18에서 이 왜곡 처벌법을 막지 못하고 이게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4.3에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 뭐 11구 여순반란 사건, 11.6 고마 사태 등등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한테 역사 왜곡법이라는 것을 불려가지고 다 국민들 입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남은 역사 사건이 뭘까요? 바로 6.25 전쟁이죠. 이 6.25 전쟁도 북한의 남침을 갖다가 우리가 북침했다고 조작을 하고 여기에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6.25를 갖다가 김일성이가 남침했다 이런 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백신에 기상이 있다 하면 뭐 백신 왜곡 처벌법도 만들 것이고 뭐 선거 왜곡 처벌법,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은 뭐 처벌하겠다, 뭐 각종 처벌법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를 지키려면은 이 5.18 왜곡 처벌법이 진행이 되기 전에 저희가 우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건이 지금 엮여 있고 제가 지금 진행돼 있지만 제가 한번 총대를 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라.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힘내라. 일단 제 생각은 뭐 3년 전이든 2년 전이든 1년 전이든 현재 똑같습니다. 이 5.18 특별법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 조항 이거는 명백히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임을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 악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애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들은 다 함께 이 악법에 그 투쟁을 하는 걸로 이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 하나를 외치겠습니다. 아니, 구호 2개를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5.18 특별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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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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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박수!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그 광주여가지고 해외잖아요, 해외. 그래가지고 제가 비자 발급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문구 보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서점에서 김대중 자서전 훌륭한 청년이세. 비자 발급을 제가 비자도 발급받고. 여기 해외니까 제가 단체 비자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거 승상님 자서전 승상님 자서전이면 이거는 좌파들 접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승상님 자서전을 품고 단체 비자 발급받았으니까 그 불법 체류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보여주면 그 좌파들이 다 기절을 합니다. 승상님 자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나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국본에 민충홍 대표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구성대 대표님 나오십시오. 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지역이 말이죠.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광주, 제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가짜 우상이 거짓이 이 젊은이들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전에 이 젊은이가 말씀하셨지만 이 6.25까지들은 우리가 평가할 자유를 뺏어갈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집회 준비하다가 어떤 광주 시민이 와서 주최자들한테 말씀까지 했다 그러는데요. 5.18이 폭력인지 민주화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보니까 5.18 정신, 정의 이렇게 써여 있는데 아니 민주화인데 왜 남의 이 멀쩡한 어린 젊은이를 인천에서 불러다 이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선거 때마다 90%, 99% 이렇게 찍는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여러분? 5.18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1979년부터 8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민주화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교도소를 습격을 하고 예비군 무기고를 털고 여기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속이려 하더라도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광주에 불러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5천만 원 벌금 준다 협박하고 할 겁니까? 광주 시민들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검사 판사놈들한테 마음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출세가 좋고 너희들 직장이 좋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지. 아니 인천이 여기서 몇천리길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이죠 생고생을 시킨다는 게 너희들이 인간입니까? 깡패입니까? 악마입니다. 깡패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어디 이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거기에 공모를 하고 주가를 얻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여기 검사들 정신 차리세요. 판사들의 약행은 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잘못하면 당신들 큰일 나요.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대법관들 말이죠. 부정선거에 말이죠. 외면하고 배제하고 엉터리 판결을 나서 서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광주 판사들 이번에 또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뒤에 배우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배우가? 문재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 광주 때 당시에 민주화운동 했댔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네 입을 한번 열어봐라. 얘기해 보라고. 준비해. 너도 그 유공자라 그러는데 무슨 일을 네가 유공을 했는지 한번 밝혀보자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면 무슨 카르텔입니까? 여기 광주 사람 아니면 이 나라 못 사는 겁니까? 여러분, 광주 사람들, 이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 제발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열면은 전국 각지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다 몰려와서 여러분들을 지지할 거예요. 맞습니다. 5.18 이제 저 거짓의 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뜨려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로 구성된 21대 국회, 그걸 통해서 각종 악법을 만들고 있는 저 21대 국회 반드시 해산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이법, 광주 이 관련 악법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이 나라 국민들이 가장 먼저 행동할 수 있는 명제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 반드시 해산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5.18 특별법, 역사 왜곡 처벌법 무덤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자, 여기 북한 노동당 중국공산당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겉으로는 이래도 이놈들이 여기 찌르고 저기 돈 주고 언론에 싣고 신문사들 달래고 해갖고 5.18 역사 왜곡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광주 시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꼭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보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주의 청년 김주현 양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청년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짓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아니라 자작극이라 말해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광화문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은 위대한 위인이고 환영을 해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5.18 하나만 거짓이 진실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도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서역이 존재해서 김대중을 욕하는 전라도에서는 선생님만 붙였다고 김대중 선생님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 수 있냐고 이런 서역이 존재하는데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5.18 이런 서역 때문에 광주가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서역을 광주 사람이 깨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피해자여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김대중만을 위해 충성하고 살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5.18을 처벌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외치는데도 5.18은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다.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전교도들을 우리는 왜 처벌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5.18에 대해 잘못 교육을 받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투쟁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왕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왕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5.18 왕이야? 니들이 그렇게 만들어놓고 왕을 찬양한 사람이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니들이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할 수가 있어? 우리가 반드시 5.18 특별법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호, 우리 광주 자유통일당 광주시당에 우리 그 국장님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5.18 때, 5.18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여자 남의 아동이가 사찰됐는데 상처에 숙박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광주 10년을 훑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30대 된 바로 청년 같은 사람이 야, 너 나 한번 따라와보지 않을래?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야, 이쪽으로 따라와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못 보고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자동차 그 공장 그 후미를 자동차 트럭으로 뒤로 탁 치면서 문을 열고 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나는 몰랐는데 그 장갑차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장갑차에 딱 앉으면서 야 너도 위에 올라와봐. 그래서 멋모르고 제가 장갑차에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오다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앞에 왔어요. 근데 소름이 끼치고 내가 이러다 살 수 없겠다. 잘못하면 총을 맞아 죽겠다 한 생각이 들어서 나 청년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내려줘. 빨리 내려줘. 그러면 나 죽게 생겼어요. 바로 나오게 생겼으니까 바로 나를 내려주라고.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나중에 방송에 보니까 그 장갑차가 엎어져서 바로 죽더라고요. 죽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난날을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고정가첩이 아니었는가. 어떻게 해서 장갑차가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있는 것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5.18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이걸 막고 정말 나라가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특별히 잘못된 법을 폐지돼야 되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실히 규명돼서 우리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도 바르게 또 인식을 하고 또 이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분명히 광주 5.18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지 바로 이 5.18 유공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일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광주시당 국장님 김철원 국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저입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이것은 헌법 위반, 여러분 늘 사용하는 위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게 위헌이냐? 헌법 20조에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는 뭐냐? 사물의 시시 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해 외부에 편향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제가 지금 조사받으러 들어가야 돼가지고 제 방송은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때 배웠을 거예요. 사개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헌법에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18
5.18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빨리 끝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시간 내로 재간을 끝낼 수 있는데 물려놨잖아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바꾸고 차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현과 사상의 자유 침해하는 5.18 역사 애국 처벌법이라